이번 시간에는 중국은 왜 출산율을 회복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정책이나 인물, 국가평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고찰입니다. 이 채널의 이름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입니다. 최근 중국 출산율이 발표되면서 굉장한 쇼크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전 세계에 굉장한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한 명대가 떨어졌다고 하고요. 공산주의 특유의 통계 마사지를 제외하면 그보다 더 낮을 거라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사실 속도가 문제는 아니죠. 되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관심사도 거기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로 설명할 수는 없고 구조적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출산율은 어떨까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보조금 줘서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규제 완화해서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나라의 출산율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아이 낳는 부부, 다둥이 자녀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지 국민들이 기대한 결과값이 바로 출산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은 이 사회에서 미래 기대의 결과값입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자녀 정책을 굉장히 오래 시행했죠. 그것이 출산율 저하에 많이 기여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는 기여했을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자녀 정책에서 출산을 억눌렀지만 그게 오히려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전쟁 기간에는 출산이 억눌려 있다가 전쟁 끝나고 베이비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제한한 것이 곧 출산율을 떨어뜨리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이 뭘까요? 주거 비용과 안정성 있을 거고, 당연히 일자리 안정성이 있을 거고, 교육 경쟁 비용, 성 역할 구조, 그리고 사회 이동 가능성, 계층 사다리 등이 있을 수 있죠. 하나만 무너져도 출산 지연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중국의 사회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도시 주거비 엄청납니다. 월세가 장난이 아니죠. 극단적인 교육 경쟁입니다. 우리나라도 수능 교육 경쟁이 심한데 사실은 중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장시간 노동 문화와 저임금 노동이 고착화돼 있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요. 가족 지원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노부모 봉양 알아서 해야 합니다. 아들이 알아서 노부모를 봉양해야 합니다. 여성 파워가 굉장히 강하죠. 공산주의 자체가 원래 여성 파워가 강하고 문화대혁명으로 전통적인 사상들이 전부 다 쓸려나가면서 여성들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사회 진출하면 불편한 진실이지만 출산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출산 붕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습니다. 출산 붕괴는 결과일 뿐입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현금 보조해도 안 되고 세금 혜택 줘도 안 됩니다. 출산 장려 캠페인 해도 안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라서 현금 보조해주고 세금 혜택 안 줄 것 같잖아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실패입니다. 출산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사회 신뢰 회복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결론 이렇습니다. 출산율은 굉장히 천천히 무너지지만 쉽게 반등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이것은 정책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가 붕괴된 구조의 결과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 내 자녀가 혹은 내가 자녀를 낳아서 미래에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출산율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의 출산율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였습니다.